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와!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왠지 막 뜨거워지고 자신감이 생기는 태백산 호랑이 신돌석. 이름이 돌석인데 양반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평민의 병장. 오늘 이 신돌석 장군 이야기를 드디어 하게 되네요. 저는 어렸을 때 무슨 기억이 있냐? 저 5살, 6살 무렵에 토요일 저녁 5시면 마징가 제트, 동네 친구들, 형들 다 모여서 마징가 제트를 시청했고, 정말 완벽하게 기억에 남는 건 저 7살인지 8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마징가 제트가 죽는 날이 있었습니다. 무슨 로봇가 죽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때 저희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켓 주먹 박살나고 구멍 뻥뻥 뚫리고 새돌이가 탈출해가지고 울면서 자기 형에게 갔는데 갑자기 그레이트 마징가가 출동해가지고 마징가 제트를 죽였던 악당들, 아수라백작이었나? 그쪽을 다 박살내고 그런 장면이 나오고 환호했었는데, 그로부터 1, 2년 후에 김청기 감독의 로봇 태권브이가 나왔죠. 근데 어릴 때만 하더라도 왠지 마징가 제트에 더 정이 갔었고, 한일전 축구를 할 때에도 당시 대한민국 국민들이 마징가 제트 응원가를 불렀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알게 됩니다. 마징가 제트는 일본 만화였구나. 아톰도 일본 만화였구나. 짱가도 일본 만화였구나. 그랜다이저도. 저는 남자이다 보니까 지금 남자 중심의 만화, 그렇게 치면 여러분 미래소년 코난, 개구리, 왕눈이, 그 다음 여자아이들 좋아했던 캔디, 요술공주 민키 아주 좋아했습니다. 제가 이상한 나라 뭐였죠? 선생님? 이상한 나라의 폴. 이상한 나라의 폴. 많이 보셨네. 이런 거 아주 좋아했으나 왠지 좀 촌스럽고, 한복 입은 사람이 나오고 시냇물 절절 흐르고 폭포가 떨어지고 새들이 짹짹하고 눈인사하고, 신돌석 장군 만화영화를 어렸을 때 보았단 말이죠.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신돌석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 힘이 장사였고, 그래서 골목대장 역할을 하다가 나쁜 일본군들 때문에 분노해가지고 거병을 해서 일본인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의병이 되었다가, 이 신돌석을 죽이기 위해 일본군이 자객을 보내면, 만화 영화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자객이 완전히 칼을 앞으로 뻗어가지고 나무에 숨어 있다가 닌자들이지요. 신돌석이 잠을 자고 있는 초가 지붕을 뚫고 신돌석을 죽이러 가면, 어린 마음에 우리 신돌석 장군 어떡하나, 그러면 잠을 자고 있던 신돌석이 제자리에 누운 채로 하늘을 향해 칼을 몇 번 흔들면 닌자들이 다 죽어나자 빠지는, 저는 이 장면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오늘 그 신돌석 장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평미이지만 평산신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려 개국의 영웅이었던, 이거 후삼국 강의에서 제가 곧 언급하겠습니다만, 공산전투에서 왕건 대신 왕건의 말을 타고 왕건의 갑옷을 입고 대신 죽었던, 왕건이 가장 아꼈다는 신순겸. 신순겸 이름이 원래 능산이었고, 당시 이제 왕시성이 하사되고 이런 게 유행하다 보니까, 왜냐면 왕건이 왕시성을 호족들에게 선물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성을 만드는 게 유행처럼 번져나갔고, 원래 이 신순겸이 곡성 사람이긴 하지만 강원도 평산의 땅을 왕건로부터 받게 되니 평산신시성을 쓰게 되는데, 이 평산신시들이 고려시대는 잘 나가요. 그러나 조선이 개국되고 나서 어찌 보면 고려 건국공신이었던 평산신시의 후손들이 그렇게 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족보를 매매 위조하고 했던 조선 후기에 별로 잘 나가지도 않았던 평산신씨라고 족보를 매매 위조할 일도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돌석은 그 신순겸의 후손으로 봅니다. 양반은 아니었지만 평민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신분제도를 제가 언젠가 강의를 해드려야 된다는 말을 이렇게 자주 합니다만, 이런 말씀 많이 드린 것 같아요. 평민 중에 과거 응시하면, 그냥 합격하면 양반이 되는 거죠. 문반에 진출하거나 무반에 진출하면 양반이 되는 건데, 당시 신돌석 집안은 평민이지만 좀 잘 나갔던, 아버지가 그래도 부농 수준까지는 갔던, 50마직인가 농사를 지었던, 또 일설에 의하면 향리 집안 중인 출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반이 아니었지만
양반 집안 자제들과 함께 글공부를 했던 신돌석. 어렸을 때부터 힘이 장사이다 보니 양반 꼬맹이 친구들이 신돌석을 골목대장처럼 따랐던 것 같습니다. 19살 나이에 1895년에 을미사병과 단발령으로 을미의병이 거병할 때 그때 의병활동을 합니다. 근데 19살짜리 평민이 의병장을 하기는 어려웠겠죠. 고종의 의병, 해산, 권고조칙인 효유조칙, 의병들은 모두 무기를 놓고 고향에 돌아가라. 다들 돌아갔을 때, 특히 유생 의병장들이 의병을 해산했을 때 신돌석은 활빈당으로 활약을 계속합니다. 활빈당이 뭔가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요. 부호들, 친일파들, 집 습격에서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역할을 했던 게 신돌석이다. 신돌석이 결혼을 하고도 집에 자주 붙어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저기 가서 힘자랑을 일본인들에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식으로 을사의병장으로 거병하기 전부터 널전쟁으로 인해서 국군이 기울어져가는 그때 신돌석, 우리가 평민의병장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신돌석 장군이 지은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27세 1904년에 지은 시입니다. 누각에 오른 나그네 문득 갈 길을 잊고서 낙목이 가로놓은 당군의 터전을 한탄하노라. 남아 27세 이룬 일이 무엇인가? 문득 가을바람이 부니 감개만 이는구나. 그러니까 신돌석은 자신이 뭔가 이 나라, 이 민족을 해야 될 일을 찾고 있었죠. 그런데 1905년 을사죄악이 체결되고 우리가 외교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을사의병장 최익현을 이야기했지요. 아무래도 을사죄악이 1905년 11월 을신년스럽단 말이 을사년스럽다는 데서 나왔다라는 말도 있듯이 늦가을이었기 때문에 신돌석은 꾹 참습니다. 그리고 1906년 봄에 자신의 고향 영덕에서 거병을 합니다. 자신의 매형과 자신의 처남까지 신돌석과 함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 신돌석은 평민임에도 불구하고 양반들이 신돌석 밑에 부장으로 들어옵니다. 야, 신돌석이 의병장이 되는데 뭐 일설에 의하면 신돌석이 맨몸을 날려서 총을 들고 있는 일본군 몇 명을 주먹으로 날려버리네 뭐 이런 말도 있죠. 근데 신돌석이 가장 활약을 했던 곳은 누가 뭐라해도 지금은 경북 울진인데 당시는 강원도 울진이었습니다. 울진과 평해. 특히 울진은 일본의 군사기지가 있는 곳이었고 울진 앞에 일본인들이 이상한 잠수정 같은 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곳에 있는 전복이라든지 해산물을 다 채취했기 때문에 당시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그 울진을 공격해서 울진 앞바다에 있는 군함 9척. 근데 그게 큰 군함이었을 것 같지는 않고 작은 일본 배 9척을 불사르기까지 하죠. 신돌석이 당시 강원도나 경상북도 주민들에게 이름을 알리고 칭송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의병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분 군자금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의병은 중앙정부로부터 군사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당시 중앙정부 대한제국은 이 의병을 진압하기 위해서 지방군 진위대가 항상 의병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의병도 나름대로 뭔가 무기를 갖추고 해야 되기 때문에 관할을 공격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무기를 확보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한제국의 지방군이었던 진위대와도 자주 싸우긴 합니다. 그런데 당시 신돌석 부대는 총알이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바닷가에 그물추에 작은 그물을 연결하는 그걸 수거해가지고 총알로 쓰기도 하고 부호들 집을 털긴 터는데 부호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군자금을 좀 대어주겠다라고 하면 이 부호들이 훗날 일본에게 탄압받을 수 있으니 그 부호 집에 가가지고 문고리 정도 살짝 깨는 걸로 해서 타협점을 찾았고 가난한 농민들에게는 절대로 재물을 탈취하지 않았습니다. 의병 항쟁을 하는데 필요한 군수품을 가난한 농민들에게 구해다 쓸 때는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고 예를 들어서 의병들을 배불리 먹이기 위해 소를 한 마리 사서 의병들에게 제대로 먹였다라는 기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신돌석이 울진, 평해, 양양, 삼척, 경상도로 가서 청송 그리고 경주까지 정말 여러분 신돌석 부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돌석을 태백산 호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의병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게 일본에게 항쟁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수품만 지원받는 게 아니라 제대로 훈련받을 수 있는 공간도 없었고
야영을 할 수 있는 곳도 확보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 게 노출이 되면 일본군에게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돌석 부대는 게릴라전을 전개하면서 항상 야영을 하거나 아니면 주둔지를 계속 옮겨가는데, 이게 일본 군인들이 제대로 수색하기 어려운 태백산 일대에서, 그 험한 태백산 일대를 돌아다니며 그렇게 의병 항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906년에 이렇게 신돌석이 활약을 하고 1907년에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합니다. 이상설, 이준, 이종이 헤이그 특사로 건너가서 일본의 외교권을 빼앗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에 알리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일본이 핑계를 대고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그 같은 해인 1907년에 한일 신협약을 체결하면서 군대를 해산시킵니다. 이 군대는 대한제국의 군대입니다. 대한제국의 중앙군에는 시위대와 친위대가 있고 지방군에는 진위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를 해산시키니 해상군이 무기를 놓고 일자를 잃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대로 무기를 들고 탈령해가지고 을사의병에 합류해버립니다. 이게 정미의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미의병은 훨씬 더 전쟁적 성격을 띠었다. 그 정미의병으로도 신돌석은 최고의병장으로 활약을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1908년에 겨울이 다가오니 의병을 해산시켜야죠. 그리고 봄이 되면 다시 기병하기로 했고, 자신이 믿을 만한 자신의 부하였고 자신의 사촌간이었던 김상열 형제의 집에서 머무르는데, 문제는 이 신돌석에게 현상금이 붙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상열 형제가 신돌석에게 독주를 먹이고 술에 떨어져서 잠을 자고 있는 신돌석을 두 형제가, 한 명은 도끼로 목을 내려쳤고 한 명은 그 떡을 내려치는 그 큰 돌이 있거든요. 그 떡매로 신돌석의 머리를 내려찍어 신돌석 장군이 31살 나이로 그렇게 죽습니다. 이들은 신돌석의 머리를 들고 일본 경찰에게 현상금을 받으러 갔습니다만, 일본 경찰이 보기에도 그 현상금이 탐이 나서 같은 동족의 영웅을 죽인 그 사람들을 혼내고, 오히려 일본 경찰이 그들을 살인자라고 해서 감옥에 쳐넣었다라고 합니다. 현상금도 받지 못하고 신돌석 장군이 그렇게 31살 나이에 죽습니다. 신돌석이 이렇게 짧은 삶을 살았지만 경상도와 강원도에서 울려 퍼진 이 신돌석의 승전보는 전국 각지로 퍼져나갔다. 그래서 유림 중심의 의병 활동이 민중 중심의 의병 활동으로 확산되는 계기는 바로 신돌석이 마련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돌석은 동작동 국립묘지 현충원에 묻혀 있으니 좀 찾아뵙고 인사 좀 드립시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2017년에 우리의 새롭게 만들어진 잠수함 이름에 신돌석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니 그나마 참 다행스럽다는 말씀과 더불어 자랑스러운 을사의병장 신돌석 장군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